예. 아까 이제 좀 약간 일이 있어가지고 중단을 이제 중지를 시켰는데 갑자기 끊어졌어. 예, 그래서 다시 연결될게요. 자, 그래서 을미사변에서 명성황후 시에 대해서 이제 이렇게 해서 이제 그 있는데 이거 어디까지 한 거야? 예, 갑자기 정신없네. 그래서 이제 일단 이렇게는 정동군악부 출신으로 구성이 됐죠. 그래서 나름대로 개혁을 했는데 아까 이제 을미사변이라는 여우사냥이라는 이름으로 일본 측에서 명성황후 시해를 하죠. 그래서 이제 정동군악부가 몰락을 하고요. 대신에 제4차 김홍직 내각이 들어서요. 그래서 이제 친일적 성향의 이제 그 내각이 들어서면서 이제 개혁을 본격적으로 추진하게 되죠. 자, 그래도 이 관련된 내용을 한번 볼게요. 그 뒤에 볼게요. 이게 좀 뒤에 얘기네요. 예. 자, 그러면 여기에서 이제 볼게 정동군악부인데 이 정동군악부는 어떤 정치 세력인가를 볼게요. 자, 정동군악부는 정동이라는 곳에서 형성된 군악부가 이제 모임이란 뜻이야. 예. 그 정동은 그냥 미국이나 러시아 공사관들이 몰려있는 그 공사관 구역이었거든요. 그때 이제 이 정동파들이 이 미국과 뭐냐면 러시아 관련된 인물들을 만나면서 그들의 이제 힘을 등에 업고 정치 세력이 됐어요. 이게 이제 정동 군악부고요. 이들이 이제 나중에 뭐 충생무 사건이라든지 그 뒤에는 아간파천을 주도하게 되죠. 그리고 제3차 김홍직 내각도 그들에 의해서 이제 구성이 됐던 거고 뒤에 아간파천 이후에 있는 사람도 정동군악부 출신들로 구성된 거야. 자, 그러면 그 내용을 보면요. 그 밑에 있는 내용을 좀 볼게요. 조선 후기 정동의 공간가에서 구민들의 중심으로 한 사교 모임에서 출발했고요. 그래서 원래는 비정치적 성격을 포방하고 있었는데 나중에 이제 이게 정치적 성격으로 바뀌게 되죠. 그래서 그때 이제 멤버들 보면 민영한, 윤치호, 그다음 이상재, 이완영 이런 사람들이죠. 여기 좀 눈여겨볼 게 윤치호나 이완영 같은 사람들인데 이 사람들은 나중에 친일파로 분류를 했던 사람들 아니에요? 예. 근데 그때는 친일파가 아니라 칠러 친미파였어요. 특히 이완용 같은 경우에는 미국 공사관에 근무했던 경력이기 때문에 미국에 대해서 잘 알고 영어도 되게 잘했다고 그래요. 자, 그래서 이제 그 멤버였고 당시 일본 세력의 압력을 받고 있는 고종과 명성황후는 구미 열강의 힘을 빌려 일본 세력들을 물리치고자 배일 성향을 가지고 있는 정동군악부에 시종을 보내어 호의를 베풀고 근신들과 구민들에게 친교를 건전했다. 자, 명성황후 시해 후 친일 정권이 포위되었던 고종을 궁궐받고 탈취하려던 충생문 사건이 있었어요. 자, 사건은 정동군악부에 추진했던 고종의 신종, 임채수 등이 주동한 것으로 이범진, 윤치호 등 정동군악부 멤버가 배후에서 조종 또 호응했다. 이 충생문 사건은 그 고종을 빼가려고 했던 바꿔 내보내는 사건이었거든요. 근데 물론 실패를 했지만 이게 나중에 아간파천에 또 해서 이제 성공하게 되죠. 이게 예전에 한번 시험 문제 나왔는데 요거는 나중에 좀 얘기를 할게요. 그래서 1896년 7월 윤치호, 이상재 등 정동군악부 세력은 겨냥협회 및 독립파 간료세력과 더불어 독립협회를 조직해서 자강운동을 전개했다. 예. 그래서 이 정동군악부 내용들을 좀 파악을 해두시면 되고요. 자, 그 다음에 뒤에 넘어가서 충생문 사건을 볼게요. 충생문 사건. 자, 충생문 사건은 좀 이제 이걸 정리하면 이게 충생문 사건을 일종 아간파천 사건과 연결시켜서 보시는 분들이 있더라고요. 근데 충생문 사건은 아간파천 좀 약간 달라요. 이거는요 시기적으로. 그래서 되게 을미사변 있죠. 을미사변. 을미사변이 1895년 10월달에 일어났어요. 자, 이에 반해 충생문 사건은 한 달 뒤에 일어났죠. 1895년 12월 달에 일어났죠. 그리고 나서 뭐냐면 을미유병이 일어나고 좀 있다 아간파천이 난 거야. 그래서 충생문 사건은 아간파천
하고 별개 사건이고요. 요걸 주도했던 이제 세력들이 누구냐면 아까 언급했던 정동구락부. 그래서 친미, 친일적인 세력들을 얘기하죠. 자, 요 사건의 주 내용은 뭐냐면 되게 길게 서 있는데 이게 이제 뭐 때문에 그러냐면 그 당시 이제 시위대와 친위대 일부 장교들과 짜가지고 이 당시 정동구락부 세력들이 그 당시 고종을 한국 밖으로 이어시켜서 충생물 담을 넘어가고 이어시키려고 했던 사건이 충생물 사건이야. 그래서 이들을 이어할 목적으로 고종을 왕궁 밖으로 이어할 목적으로 시입했다가 도저히 걸리게 돼요. 그래가지고 나중에 이제 그 배후에 있는 사람들이 그 김홍익 내각에서 사형되고 종신 유배형, 징역 등을 처벌 내리게 되거든요. 물론 이들은 이제 실제 처벌받은 건 아니고 대부분 이범진, 이완용, 이한영 같은 사람들인데 이 사람들은 다 이제 러시아 공사관에 미국 공사관으로 도망가게 돼요. 예. 자, 그래서 이 사건은 이제 충생물 사건이었다. 실패된 그런 사건이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자, 충생물 사건 관련된 내용은 그 밑에 있으니까 쭉 읽어보시면 되고요. 자, 그러면 을미개혁의 개혁 내용을 좀 볼게요. 자, 여기 을미개혁에 보면 훈련대를 폐지시키고 중앙에 친위대 2개, 그 다음에 지방에 진위대를 설치했다. 이렇게 있죠. 그럼 여기 훈련대를 왜 폐지시킬까요? 이 훈련대는 친일적인 군대인데, 그래서 대부분은 훈련대는 친일적인 거지만 일부는 그 반감을 가지고 있는 사람도 있어요. 훈련을 받다가 이제 일본 애들이 이제 행태를 보고 반감을 가진 장교들이 일부 있었는데 이들이 나중에 이제 앞에서 언급한 충생무 사건을 주도를 해요. 그리고 또 정동구락과 연결시키죠. 그래서 이들을 제거시키고 훈련대를 폐지시키고 다시 친위대로 개편 조직을 해버린 거야. 그 다음에 이제 제일 문제가 됐던 게 단발령이죠. 머리를 잘라. 네. 그래서 상투를 자르고 머리를 자르는 그런 단발령인데, 자, 단발령은 이제 고종이 솔선수범해서 그게 이제 반강제적이죠. 양복을 착용해서 했죠. 자, 그래서 이제 이걸 계기로 해서 이제 의병이 봉기되죠. 이때 의병은 무슨 의병이에요? 을미의병이죠. 을미의병. 그래서 얘네들이 내세웠던 구호가 뭐예요? 내 목을 자르는 내 목을 칠지언정 내 머리는 깎을 수 없다. 호경에 관한 신체 발부 수지부모라는 있는데 근데 그렇다고 뭐 예전에는 뭐 안전히 처음부터 죽을 때까지 머리를 뭐냐면 자르지 않으냐 그건 아니에요. 머리 잘랐어요. 그 상투를 뜰때 위에 머리는 잘랐다고 하더라고요. 모양을 좀 내기 위해서. 예. 근데 일단은 내 머리 건드니까 좀 기분이 나쁘다 그 뜻이야. 그래서 호경의 신체 발부 수지부모라는 이런 명분으로 들고 일어났죠. 그래서 이제 을미개혁이 일어났고 그 다음에 종두법을 실시했다. 네. 지석영이 일본에서 종두법을 이제 들어왔죠. 이 종두법은 뭐와 관련돼 있냐면 우리가 마마라고 부르는 거죠. 마마. 예, 마마. 이 마마와 관련된 천연두와 관련된 거야. 그래서 이 천연두나 홍역 같은 것들은 초창기 때 정근대 시대 때 유아 사망률이 제1위였어. 그래서 보통 그거 걸려서 반 이상은 죽었다 보시면 돼요. 근데 이제 이 천연두를 낳게 하는 종두법을 도입을 했죠. 그러면서 이 천연두가 우리나라 퇴치가 돼. 자, 그 다음에 건양이라는 연호를 사용했죠. 건양. 그래서 건양이라는 것은 뭐냐면 양력을 사용하다는 뜻이야. 양력을 사용하다. 그래서 이 태양력과 연결되죠. 그래서 개국 504년을 조선의 이제 그 건국 시점부터 해서 504년을 11월 17일을 건양 원년 1월 1일로 정하죠. 이 11월 17일은 음력이고요. 이 원년 1월 1일은 양력이 되는 거죠. 자, 그리고 이제 1세 이혼제도를 실시하는데 한 임금이 한 연호를 사는 거예요. 이 명철시대 때 이제 사용했던 거죠. 자, 그 다음에 이제 이런 것들은 다 뭐냐면 중국부터 우리가 독립했다. 이제 우리가 자주국이다. 독립국이다. 이런 것들을 이제 보여주는 거야. 참고로 이 연호를 한번 정리하면 처음에 건양이라는 연호를 사용했다가요.
이게 3차 개혁되죠. 자, 그다가 강물 사용하죠. 강물. 예. 그래서 강무 개혁 때 이제 강물 사용했고, 그 다음에 융의도 바뀌어요. 자, 융의에다 적었네. 자, 융의는 순종 때 연어예요. 1907년에 사용했던. 그래서 건양, 강무, 융의가 세 개 연어를 사용했다. 그죠? 자, 우편사를 설치하죠. 우편사는 앞에 이제 갑신전병을 폐쇄되었다가 우체상으로 개시하면서 이제 다시 했고요. 그래서 이제 그 을미개혁 때 다시 이제 우체 설치해서 우체 사문을 했고 우편 사문을 실시했고, 그래서 소학교동을 공포하죠. 그래서 이 소학교동에 따라서 소학교는 오늘날은 초등학교 정도 되는데 서울에 4개 소학교가 설립이 됐어요. 자, 근데 이런 개혁은 그 아가판전 이후에 중단이 됐죠. 예. 아가파천 여러분들 아실 거예요. 러시아 공사국 도망간 사건만 하죠. 그러면서 이제 친일파 정권이었던 김홍직 내각이 붕괴되고, 김홍직은 그때 이제 도망가라고 이제 했는데 일본 군인들이 도망가지 않고 있다가 이제 돌 맞아 죽고 그래요. 예. 자, 그래서 이제 이렇게 을미개혁을 살펴봤어요. 그래서 예전에 을미개혁과 관련된 개혁 내용을 쓰는 것이 기초에 언급됐으니까 좀 외워두시면 돼요. 그래서 1차 개혁, 2차 개혁, 3차 개혁 이 내용은 을미개혁까지 이런 개혁 내용은 하나하나 꼼꼼히 봐주시는 게 좋을 것 같아. 자, 그래서 이제 이렇게 해서 가보개혁이 있고, 여기 밑에 가보개혁 정리한 내용이 있죠. 그 다음에 그 밑에 이제 사조 중에 한현의 매천야독이라는 게 있어요. 이 매천야독은 한현에 있었던 사람인데, 이 사람은 이제 지리산 산골짜기 살았던 선비인데, 어디서 뭘 듣고 썼는지 모르겠지만 이 구한말 때 사건들 다 기록을 냈어. 그게 매천야독이에요. 그래서 이 매천야독이 그 한영이 죽을 때 이제 세상 공포하지 말라고 유언을 남기면서 이제 했는데, 나중에 공포가 되면서 근현대사 특히 구한말 있죠. 구한말 관련된 주요 사료로서 많이 사용돼요. 그래서 매천야독은 좀 이름 정도는 기억을 해두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자, 그 밑에 1차 개혁과 2차 개혁, 3차 개혁 관련된 내용이 있고요. 자, 가보개혁 평가 부분은 좀 쉬었다 할게요. 이 부분은요.